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하지만 비용도 안 드는 구강 건강관리법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비용이 안 들어가요. 네,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. 식사도 좀 더 원활하게 잘 되실 거고 치과 가는 일도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랭스치과에서 비주를 담당하고 있는 비주 라즈윌입니다.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모두들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또 건강하시려면은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하니까요. 구강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연초에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셔도요. 부모님하고 같이 치과 검진 오시는 걸 권유드립니다. 말씀드릴 이야기는 침인데요.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. 침에는 항균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. 입안에는 세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세균들이 입안에서 제대로 자랄 수 없게끔 만드는 성분들도 있고 또 세균들은 치아하고 잇몸에 들러붙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씻겨내주는 세정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. 또 소화가 잘 되게끔 이제 도와주는 소화 효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침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침샘의 기능이 줄어들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들이 많아지고 또 드시는 약도 많아지면서 침이 줄어들게 돼요. 근데 침이 줄어들게 되면은 씹기가 힘들고 삼키기가 곤란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신 건강으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하죠. 침이 마르는 원인 여러 개는 있어요. 노화가 되면서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침샘의 기능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침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먹는 약도 많아지잖아요. 혈압약, 당뇨약,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수면제도 드시고 항우울제도 드시는데 그런 약들의 성분 중 일부가 침의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런 스트레스들이 환자분들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이를 가는 습관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턱 근육이 긴장이 되고 쉴 수가 없게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. 그러면은 그 턱 근육 근처에 있는 침샘이 많이 눌리게 되고 침샘을 분비하는 관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침이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아주 큰 침샘은 구강 내에 총 6군데가 있어요. 조그만 침샘들은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6군데죠.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침샘이 턱관절 바로 앞쪽에 있어요. 턱 근육하고 딱 붙어 있죠. 네, 턱관절은 씹기, 말하기, 그 다음에 침샘의 기능까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망가지면은 밥을 먹거나 말하는데 힘들어지고 구강 내 환경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꼭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샘 중에서 가장 큰 침샘이 귀 바로 앞에 여기에 있는데 바로 근처에 가장 큰 턱 근육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턱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쉬지를 못하고 꽉 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갈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운동 많이 하면은 근육 커지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턱 근육이 쉬질 못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턱 근육이 점점 비대해지고 경직되고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침샘이 많이 눌리게 되죠. 제일 중요한 거는 턱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. 턱 근육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은 눌려있던 침샘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자 여기 귀 구멍이 있고요. 귓볼이 있죠. 귀 구멍과 귓볼 사이 앞쪽으로 1, 2cm 앞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있거든요. 여기에 손가락 2개를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턱 근육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. 평소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이게 잘 어려울 수 있어요. 턱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힘을 뺀다 생각하시고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힘을 빼게 되면은 입이 살짝 벌어져요. 살짝 뜨게 돼요.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턱 근육도 마사지를 해주고 침샘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.
마사지를 이제 뭐 한 번 했다고 딱 성공하기는 어려운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입안에서 맑은 침이 나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. 근데 뭐 이런 방법으로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이런 방법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침샘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드시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나 병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치석이 직접적으로 침이 나오는 걸 막지는 않아요. 근데 치석이 많아지면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많아지면은 침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. 왜냐면 잇몸도 부으면서 건조해지고 피도 나고 하면서 입안 자체가 꾸덕해지잖아요. 그러면 침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물은 많은 도움이 되죠. 하지만 이제 커피나 음료수, 탄산음료수, 단음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갈증을 느끼게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커피나 일반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요. 그러면서 당연히 침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요. 또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거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입안을 자극시켜요. 자극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건조함에 더 민감해지죠. 입이 계속 마른다거나 혀가 뜨거운 느낌이 난다거나 삼키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곧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 가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래요. 턱관절은 위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요. 이 턱은 우리가 말할 때, 밥 먹을 때 항상 움직이는 곳이고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밤에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게 되면은 턱 관절 자체가 눌려요. 턱 관절이 눌리면 이 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찌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. 찌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 딸깍거리는 소리가 빈번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입이 안 벌어지거나 통증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딸깍 소리가 좀 자주 난다 싶으면은 치과에서 검진을 받기를 바랍니다. 아픈 게 있다 그러면 더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딸깍거리는 소리는 이 디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찌그러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 위치를 확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입이 안 벌어져요. 아프기도 아프고. 하품을 하다 보면 턱이 엄청 크게 벌어지잖아요. 그때 그 찌그러졌던 디스크가 약간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. 딸깍 하면서. 근데 다물어질 때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요.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턱관절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 때문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디스크가 앞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잡고 있는 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턱관절의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을 움직이는 것도 턱을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어지죠. 턱관절은 말하기, 씹기, 그 다음에 침샘의 기능하고도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턱관절이 안 좋아지면은 구강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져요. 그래서 치과에서도 턱관절을 검진을 하고 치료도 하니까요. 불편하신 분들은 꼭 내원하셔서 체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어떻게 보셨나요? 침 정말 중요합니다. 겨울에 피부 건조해지면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. 입안도 중요해요. 하지만 입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 특히 부모님들은 많이 불편하셔도 꼭 참고 말씀 안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. 그래서 치과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양치 후 거품 뱉고 입안 헹구기, 양치 후 거품 삼키고 입 헹구기. 그러니까 거품을 삼키고 하고 거품을 뱉고 안 헹구기, 이거는 거의 밸런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답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거는 거품을 뱉고 물로 살짝 세정을 하는 거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
거품을 뱉고 입 안 헹구기. 왜냐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거품을 뱉고 입을 헹구지 말라고 교육하는 곳도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때문이거든요. 불소가 치아에 붙어가지고 이제 충치도 예방을 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그거를 빨리 헹궈버리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뱉고 입 헹구지 않기. 그리고 치약 안에는 또 세정제, 그 다음에 연마제, 계면활성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키지 않는 걸 권유드려요. 건강식품이 아닙니다.